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의 Observability 포트폴리오를 맡고 있는 Technical Solutions Architect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Observe, Engage, and Action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한 10년 전부터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클라우드 도입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환경을 처음 도입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추측을 하셨죠.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리소스 관리 측면이나 혹은 사람 사용하는 측면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몸소 지금 현재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해도 public, private, 멀티-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포맷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더욱더 복잡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관리하고 계시던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나 노하우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모니터링 솔루션을 더 많이 도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능 문제나 혹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 각각의 도메인이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들이 다 도입이 되어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데이터 포인트들이 연계돼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나 성능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더욱더 관리하기 어려운 체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전체 환경에 무관하고 전체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시스코에서는 Observability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Observability는 세 가지의 필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Observe. 전체 기술 스택과 환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획득해야 되는 부분들을 바로 첫 번째 필러, Observe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Engage. 전체 기술 스택에 대한 가시성을 획득한 후 빠른 감지와 빠른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슈에 대한 빠른 분석과 감지가 필요한 부분들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필러인 Engage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Action. Observability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과 그리고 빠른 감지, 빠른 분석을 통해서 파인 튜닝 혹은 optimization을 할 때 어떠한 인사이트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knowledge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필러,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필러를 제공하는 Observability, 시스코에서는 이 Observability를 제공하는 솔루션의 메인으로 AppDynamics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AppDynamics는 애플리케이션의 end-to-end, 전체적인 E2E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E2E에 대한 가시성 혹은 Observability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E2E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단부터 모바일이 됐든 브라우저가 됐든 그 두 가지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요.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과 그 밑에 애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뒤에서 모든 쿼리를 관리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앞단에서 뒷단까지 프론트엔드에 대한 백엔드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바로 이 AppDynamic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ppDynamics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사실 변해가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Public, Private, Hybrid 혹은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 스택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Python, Java, C++, 그다음 SAP의 ABAP Language, Node.js, .NET, 그리고 DB는 SQL, NoSQL, 그리고 HANADB까지 모든 포괄적인 영역을 다 포함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Observability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터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모니터링입니다. 사용자가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성능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특정한 사용자의 문제인지 혹은 전체 사용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한 서비스가 모든 사용자한테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앱 다이내믹스가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이슈가 났었을 때는 그 정확한 지역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분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앞단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특정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스냅샷, 스택 트레이스, 브레드크럼 다양한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을 드롭함으로써 정확히 앞단에서 프론트엔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백엔드를 저희가 쳐다봐야 되겠죠. 백엔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앱 다이내믹스는 쉽게 에이전트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트랜잭션의 플로우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번 박스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맵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 이 트랜잭션들을 자동으로 흐름을 추적하여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환경이 어떠한지를 그려주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획득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저희는 소스 코드 레벨까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리스트, 포텐셜, 잠재적인 이슈들까지도 제공을 하며 실제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까지 쭉 딜다면서 어떤 네임, 오브젝트, 타입, 클래스에서부터 문제를 야기시켰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해 좀 더 편해질 것만 같았던 부분들이 더욱더 복잡해졌죠. 그런 부분은 또한 앱 다이내믹스가 잘 커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AWS, Azure, GCP 그런 서버 환경,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이제 온프렘에 갖고 계신 이제 DC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비지빌리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끊어짐 없이 앞단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버까지도 다 함께 전체적으로 가시성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WS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제 램다라는 서비스, 서버레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시성을 획득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공되고 있고요. SA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SAP에서는 PCE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S4 하나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에 계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뒷단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DB2, Oracle, 그 다음에 Sybase, MySQL, PostgreSQL, 그리고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Couchbase, Cassandra, MongoDB, 다양한 DB들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DB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물론 매트릭이나 주요 지표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각 DB의 속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오라클 DB 같은 경우는 execution plan이나 execution query에 대한 설명, 디테일 이런 다양한 정보들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복잡해짐으로써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observability인데요. 시스코에서는 observability를 지원하기 위해서 앱 다이내믹스라는 솔루션을 end-to-end 사용자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DB까지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observability 말고도 이제 AIOps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IOps를 지금 많은 분들께서 도입하려고 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Ops는 그냥 하루아침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어떻게 observability를 이제 획득하신 후 AIOps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IOps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기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AIOps,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AIOps? 그러면 나 대신해서 모든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라는 이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AIOps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Ops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영어로 쭉 나열되어 있죠. 정의에 대해서. 하지만 맨 아래에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한국어로 된 부분을 보시면 AIOps란 궁극적으로 IT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며 인시던트 대응을 자동화하고 궁극적으로 IT 환경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Ops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Observability가 우선 획득이 돼야 AIOps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사일로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탑 레벨에 제공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제 많은 고객들이나 뭐 커스터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인프라스트럭처 뭐 안에서도 뭐 호스트, OS, 네트워크, DB, 뭐 서버, 클라우드 각각 일일이 사일로된 형식으로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야기됐는지 정확히 핀포인트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Observability, AppDynamics를 통해서 Observability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획득을 하시면 이슈가 발생됐었을 때는 정확히 어느 시점, 어느 영역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어떤 영역이, 또 어떤 도메인이 영향을 또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관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임팩트나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저희가 인사이트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시스코에서는 AIOps를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스코가 어마한 금액을 사용하고 이제 스플렁크라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대략 한 $20 billion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지금 고객이 가지고 계신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밑에 화면을 보시면 이 제일 하단에 있는 Managed Environment를 보시면 갖고 계신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앞단에는 뭐 모바일, 뭐 iOS 혹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브라우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AWS, Azure, GCP, 그 다음 서버, 컨테이너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ERP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타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SAP, 그리고 뭐 세일스포스, 아니면 한국에서는 뭐 더존 같은 이런 ERP 솔루션들까지도 이제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시스코 앱다이내믹스에서 Observability, E2E를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앱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스플렁크 AIOps 플랫폼으로 보내서 모든 데이터 소스들을 중앙화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들을 다 중앙화시킨 후에 저희 스플렁크에서는 이제 AIOps 기능들을 제공을 하여 대표적으로 서비스 인사이트와 이벤트 애널리틱스를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인프라, 혹은 이제 보안 쪽인 부분, 스플렁크 ES나 SOAR 여러 가지의 이제 모듈들을 통해서 보안적인 부분까지도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때는 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프리딕션을 해서 미리 선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피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뭐 시스코의 전체 Observability 포트폴리오를 사용을 하신 후에 이제 스플렁크의 Centralized and 플랫폼을 사용해서 AIOps를 적용하시면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매우 좋겠죠. 하지만 지금 벌써 투자를 하신 리소스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솔루션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만 쓰시는 게 아니고 뭐 아리스타나 뭐 HP 다양한 벤더들의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쓰고 계실 텐데요. 그럼 그 장비들은 각각의 뭐 NMS나 npm 같은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타사 외부 솔루션 제가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MS 365 혹은 뭐 아웃룩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서비스들까지도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코는 시스코 벤더에만 이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고 익스텐시블한 형태로 저희는 AIOPS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앱다이내믹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벌써 투자하신 리소스, 뭐 APM 솔루션, NPM, DPM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한꺼번에 스플렁크 AIOPS 플랫폼에 끄집어다가 중앙화시킨 후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데이터 소스들의 엔티티를 구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호스트, 뭐 유저, 프로세스 각각의 엔티티를 구별하고 그 엔티티에 각각의 그 맞는 KPI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CPU utilization, 아니면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latency, 서버에서 또 memory utilization도 매우 중요한 KPI가 되겠죠. 이러한 KPI들로 저희가 각각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즈니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테크니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 애널리틱스 혹은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대응하거나 혹은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장애가 왜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파악까지도 다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이제 서비스 나우의 ITSM 혹은 지라의 SM 같은 이제 다양한 ITSM 솔루션들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AIOPS에 대한 베네핏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보시면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을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대한 답변인데요. 각각 도메인의 영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면 인프라에 맞게끔 대시보드를 꾸리고 알람을 꾸리고,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데이터 포인트들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로 인해서 정확히 누가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뭐 문제를 일으켰든 아니면 혹은 잘 돌아가고 있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제공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observability를 통해서 AIOPS를 획득하는 거에 대한 저희 시스코가 제공하는 그런 이제 컨셉추얼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셉추얼한 부분 말고 제가 스크린샷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visualization이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walkthrough visualization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스코에서 아무래도 네트워크 장비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시스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스코 카탈리스트 장비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다 스플렁크 플랫폼에 가져왔었을 때 보여지는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시스코 카탈리스트를 이제 통제하는 뭐 카탈리스트 센터 혹은 DNA 센터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끌고 모아와서 이 데이터들을 다 스플렁크 플랫폼에 수집을 한 후 각각 알맞게 저희가 correlation이나 뭐 연동 작업이나 field 태깅,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앱다이내믹스에 대한 데이터도 스플렁크에 같이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앱다이내믹스에서 제공하는 뭐 애플리케이션, 코드 레벨 인사이트,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까지도 다 한 번에 태깅이나 필드 값들, 인덱싱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중앙화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뭐 시스코 장비가 아니더라도 앱다이내믹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타사 장비에서 뭐 시스로그나 SNMP 트랩 혹은 뭐 M365 아니면은 다양한 서비스 같은 뭐 서비스나우의 ITSM, 뭐 GRSM에서도 데이터들 다 끌고 와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일로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봐서 이게 정말 누가 문제를 야기시킨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고도 모든 데이터가 다 중앙화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선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바로 저희 스플렁크 AIOPS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시스코 제품에 대한 뭐 카탈리스트 혹은 앱다이내믹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코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오픈하고 익스텐시블 하기 때문에 벤더의 종속을 떠나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끌고 와서 같이 중화가 된 플랫폼에서 연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observability를 획득한 후에 스플렁크 AIOps 플랫폼에 중앙화한 후, 그 다음에 이제 AI를 적용했을 때 어떤 아키텍처 구성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observability를 이제 앱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DB, end users, SAP 이런 부분을 획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미트리 정보들, 스플렁크를 통해 로그나 이제 네트워크 혹은 커스텀 온드 서비스들에 대한 혹은 타사의 서비스, third party 서비스에 대한 텔레미트리 데이터도 한꺼번에 끌어올 수 있고요. 네트워크는 당연히 뭐 시스코 장비라면 뭐 당연히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카탈리스트, 모라키, 뭐 IoT, Thousand Eyes 여러 가지의 ACI,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뿐만 아니라 시스코가 아닌 네트워크 장비들 혹은 보안 장비들까지 포함해서 뭐 팔로알토, 뭐 HP, 어리스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측에 있는 스플렁크 AIOps 플랫폼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센트럴라이즈드 된 이제 스플렁크 AIOps 플랫폼에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pplied AI라는 부분을 모듈 형태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Applied AI라고 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LLM 모듈, Embedder, Jupyter Lab, 그 다음 Vector DB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컨테이너화해서 저희 중앙화된, 센트럴라이즈된 스플렁크 AIOps 플랫폼 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Ops가 탑재되어 있었을 때는 지금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연관관계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스플렁크 플랫폼 안에 이제 돌아가는 이 벡터 DB에 인코딩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를 인코딩을 시켜줌으로써 벡터 DB에는 각각의 LLM 모듈이 알맞게 찾을 수 있도록 벡터 DB에 quantify 되어 있죠. 단순 저희가 뭐 쓰고 있는 그런 DB, 오라클, 뭐 MySQL 이런 DB의 1:1 매핑이 아니고 각각의 데이터가 정확히 quantify 돼서 어떤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화된 데이터들을 다 인코딩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한국어라고 써져 있고 1, 2, 3번의 박스가 있습니다. 네, 1번 박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코딩된 데이터를 선택을 한 후에 어떤 LLM이나 어떤 엠베드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선택할지 아니면 영어를 선택할지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선택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여기서 input your query 저의 결국에는 뭐 챗GPT 형태처럼 제 질문을 이제 입력하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최근 로그에서 발생한 에러 정보만 알려줘 라고 이렇게 쿼리 스트링에다가 인풋해서 쿼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3번에 지금 표시되는 것처럼 각각 최근 DB에서 발생된 에러, 뭐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에러, 시스코 장비에서만 또 일어난 에러들을 쭉 이렇게 하늘색으로 컬러된 부분에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값을 추출해서 그 질문에 알맞게끔 저희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어도 잘 지원이 되고 있지만 당연히 디폴트로 또 영어도 잘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측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발표를 observability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observability를 넘어서 AIOps를 이제 도입하고 적용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Ops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AIOp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observability. 이 전체적인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전체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뭐 인프라, 그리고 사용자 단 아니면 뭐 DB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관계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모든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상황에 인한 프로액티브하게 우리가 어떻게 선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람 체기도 이제 정적 값이 아닌 동적 값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여 알림을 받고, 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이슈를 우선 처리하고, 이제 굳이 이제 뭐 예외 처리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후순위로 놓고 중요한 일에만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는 게 이 AIOPS의 과정의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적인 대응인데, 제가 이제 인사이트 제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이 선 대응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리 저희가 뭐 프리딕션을 해서 이런 애널리틱스나 뭐 이런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여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먼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리딕션해서 이게 P1 인시던트, P2 인시던트로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을 캡처하여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여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스텝을 바로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 AIOPS라는 것은 결국에는 observability로 시작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그 다음 능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applied AI, 이제 AI 기술들을 적용을 하며 다양하게 워크플로우를 새롭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그런 IT 업스에서는 각각의 NMS, NPM, 뭐 APM, DPM 솔루션들을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또 파악하고 로그를 뭐 덤프해서 보고 뭐 이러셨다면, 이 모든 데이터들이 벌써 중앙화되어 있고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 소스들이 다 연관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뭐 도메인까지 문제를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쉽게 쿼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최근에 뭐 어떤 에러 정보가 있었어, 아니면 최근에 네트워크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 라는 단순한 쿼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observability를 확보한 후 Centralized 플랫폼에서 AIOPS를 적용한 그런 새로운 AIOPS, 새로운 ITOPS에 대한 통합 워크플로우를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스코는 저희 시스코 제품을 다 쓰시면 물론 좋겠지만 벌써 투자하신 뭐 리소스하고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하고 익스텐시블한 플랫폼으로서 투자하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이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observability into AIOPS에 대한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하였고요. 혹시라도 이 발표에서 또 추가 문의사항이나 혹은 뭐 나는 AIOPS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혹은 뭐 나는 observability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 환경에는 앱다이내믹스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시스코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